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네, 오늘 할 얘기는요,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만간 영상을 따로 만들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하여간 오늘 할 얘기는 분명 만나고 싶지 않고 그만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의 스트레스, 불쾌함을 견디면서도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댓글들을 많이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 이제 이유는 대체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만나온 정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 분명 싫은 점이 많지만 또 좋은 점도 많고 좋을 때도 있어서. 대체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만남이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고 불쾌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만날 필요 없다고 이미 수차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만나고 나면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흔히 말하는 뒤 안 닦은 것 같이 기분이 찝찝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렇게 딱 돌아섰을 때 즐거웠고 정말 좋은 시간 보냈다 하는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좀 불쾌하고 찝찝하고 좀 기분 나쁜 게 계속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굳이 계속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쓰는 거는 정말 소모적인 만남이에요. 네,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에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 중에 또 하나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맞춰가는 거죠. 자신부터 네, 맞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다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석의 N극과 S극을 서로 맞추려고 하면 그게 맞을까요? 영원히 묻지 않습니다. 영원히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춰간다는 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끼리일 경우의 얘기입니다. 서로 상극인 사람들, 안 맞는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서로의 에너지와 시간만 더 많이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애시당초 그렇게 만날 때마다 나에게 스트레스랑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상극이란 거예요. 네, 그래서 쓸데없는 노력하지 마시란 겁니다. 그리고 자신부터 이제 돌아보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얘기하는 건 내가 상대방과 이제 안 맞는 이유를 찾아서 그걸 이제 고치라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고치라는 건데, 그럴 경우 진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타인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하기 십상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네, 제가 예전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했죠.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나를 억지로 바꿔서 그 사람한테 맞추는 건요,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나를 억지로 고쳐서 상대방에게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석으로 치면 내가 N극인지 S극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정확히 파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와 상극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됐으니까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좋게 하려고 헛된 노력을 하거나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진짜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그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알게 되고 그런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느냐. 사실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쉽고 빠른 거는 그냥 한 방에 이별 통보, 절교 통보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끊으면 그게 제일 쉽고 빨라요. 그런데 이런 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떤 부작용이냐? 대체로 2가지인데요. 하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집착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원수처럼 되는 경우입니다. 이 2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방에 관계를 정리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겁니다.
네, 이제 보통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할 때, 그럴 때 내가 갑자기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집착을 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갑자기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멈추려고 하면 속력을 천천히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상대의 성격에 따라서는 집착이 아니라 증오,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때 그 상대가 그냥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거면 솔직히 별 상관없습니다. 뭐 애시당초 관계 정리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데 상대가 의도적으로 그런 증오심을 품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관계로 다시 관계를 이어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한 가지밖에 없죠. 급하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천천히 하는 거죠. 네, 바로 서서히 멀어지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 연락의 횟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카톡을 뭐 10번씩 주고받던 사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한 5번씩만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연락의 페이스를 늦춰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조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락의 횟수를 줄였으면은 그 다음은 만남의 횟수를 줄입니다. 뭐 일주일에 2번 만났다면 일주일에 1번, 그리고 그 다음은 2주일에 1번, 이런 식으로 점점 만나는 횟수를 줄여가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거리를 벌려가다 보면 상대방 측에서 왜 이렇게 요즘 바쁘냐? 요즘 왜 이렇게 만날 시간이 없냐? 이런 식으로 좀 불만이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거리를 벌리려고 이렇게 천천히 하는 그 속도가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너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조금 그 늦추는 속도를 좀 줄입니다. 그리고 이때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불만을 얘기한다 그래서 원래의 거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한 번 벌려놓은 거리를 원래의 거리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 다음에 또 벌리기는 원래보다 2배 힘듭니다. 거리를 벌리는 속도를 조금 늦추되 절대로 애써 벌려놓은 거리를 다시 좁히지는 말아라. 네, 만날 때 상처를 자주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지금 둘 사이가 뭔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속 만남을 가지다 보면 둘의 관계는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좀 거리를 두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만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의외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는 한번 완전히 끝이 나게 되면 그거는 다시 되돌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 맞는다고 해서 너무 섣불리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조금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 그동안 이제 가까이 있을 때 미처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돼요. 상대방이 의외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소중한 존재였는데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를 끝내버리고 난 후에는 그거는 되돌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다. 네, 오늘은 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다 정리하면은 나중에 누가 남느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잘 맞는 사람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잘 맞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적을 수는 있어요. 성향상 내가 약간 마이너한 성향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반드시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영상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